신축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은 돈 작게 들어가니까 그냥 리모델링해서 쓸란다. 그렇게 접근하면 들어갈 때는 조금 작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좀 신축 위주로 건물을 짓는 편인데 요 근래에 리모델링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런 쪽에 공사를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고 계획을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조금 그냥 적어봤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많이 해본 경험을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택을 새로 구입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 해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내부만 철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제가 창호를 다 교체를 하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집을 산다 그러면 한 5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부만 철거하는 경우, 그리고 내부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창호까지 철거해서 이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아파트 올 리모델링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철거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내부 창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장까지, 외부까지 싹 다 뜯어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외부까지 다 하고 내부의 이제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대부분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한 30년 이상 된 집들을 많이 그렇게 리모델링 하시니까 그런 내부 구조가 요즘 생활 패턴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창을 새로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부에 있는 칸막이 벽을 뜯어서 방을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를 바꿉니다. 이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조에 대한 철거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또 보강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섯 번째는 여기서 좀 더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증축까지 가는 겁니다. 이 증축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층 이제 옥상에 있는 구조인데 위에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주택은 아파트의 경험을 살려서 주택을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겠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 리모델링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주택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이 두 개가 전부지만 주택에서 이 두 가지만 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10%도 될까 싶습니다. 아파트는 이게 100%지만 주택에서는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줄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축까지 가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3번하고 4번이 줄을 이루는데 좀 오래된 주택이라 그러면 대부분 4번을 갈 겁니다. 4번을. 요 두 개 하고 외부하고 내부 구조 변경해서 철거하고 보강까지 하는 이게 생각보다 주택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 리모델링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그 예산을 잡고 공사를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0평 아파트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올 리모델링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150 이상은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하기 나름이겠지만 200도 좋고 사실은 300까지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에서 보면 요까지만 들어가도 최소 이제 쉽게 평당으로 하면 평당 150은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부 구조 변경하고 철거하고 이를 보강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좀 감안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신축하고 또 비교하면 또 어떻게 되냐, 이제 대부분 새로 짓는 거 못해서 안 하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리모델링이 좀 저렴하니까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이 약간 달라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골조 비용이 있고 외장재 비용이 있고 내장재, 그리고 인허가 비용이라 했는데 여러 가지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설계도 있고 감리도 있고 수도도 넣고 가스도 넣고 전기도 넣고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자잘하게 들어갑니다. 이 비용도 무시 못하니까. 근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저렴하지 않냐. 근데 제가 좀 반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축에서도 외장을 하면 이제 리모델링을 외장도 합니다. 리모델링도. 제가 조금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비율로 하는 겁니다. 이 리모델링은 아까 전에 그 4번입니다. 4번이 뭐냐 그러면 내부도 하고 외부도 하고 구조도 변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평면하고 다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되면 외장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이제 신축에서 내장에 하는 비용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에서도. 그리고 인허가 비용은 대수선은 이제 설계, 감리나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설계비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대수선을 내서 이제 용도 이제 변경을 하면 그걸 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인입비도 뭐 수도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는 또 철거를 했다가 다시 또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비용이 100이 들어가면 여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제 생각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공사를 안 하니까 비용을 엄청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신축에는 없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도 해야 되지만 그게 구조 보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부 평면을 막 바꾸고 벽을 털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이 철거도 철거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철거에서 가장 저렴한 철거는 뭐냐 그러면 완파입니다. 그냥 다 부수는 겁니다. 건물을 통째로 다 부수면 내부나 이렇게 목자지나 내부를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서 그냥 다 부숴버리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장비가 하는 게 가장 저렴한 겁니다. 근데 이런 내부의 벽체를 카팅해서 철거한다든지 내부 뭐 창문을 개구부를 연다든지 이렇게 하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손수 다 부수거나 안 그러면 미니 포크레인 조그만한 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하고, 안 되는 건 전부 다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인력이 가장 비쌉니다. 이제는 그런 철거 비용이 생각보다 무시 못하게 들어가고, 그 구조를 변경을 했으니까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조 변경하는 보강도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조 보강을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그걸 말씀드린 데 있지만, 고물상에는 H빔 이렇게 남아있는 거 짜투리 들고 와서 그걸 보강하려고 했던 건축주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요거 벽 틀었으니까 여기에 H빔 대충 세워가지고 보강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구조기술사가 와서 여기는 이 벽을 틀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얼마짜리 사이즈의 구조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하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조 보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가, 제가 말씀만 드리면 다 아는 회사입니다.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건물들의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그런 걸 주로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안에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다 허물고 새로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보강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제 이제 공사 금액이나 내역서를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이제 구조 보강에서 눈이 많이 띄었습니다. 별 멘트는 없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용이 많지? 저는 그때 처음에 모르니까. 나중에 실제로 구조 보강을 한다고 들어와서 하는 걸 보면 몇 개소 안 합니다. 많은 부분이 안 하는데 비용은 엄청 셉니다. 이제 앙카볼트라 그래가지고 벽에 고정하는 앙카 하나도 그때 당시에 10,000원이 넘었습니다. 한 개가. 우리나라가 그냥 아무거나 앙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앙카 하나만 박아도 이제 인건비하고 다 합치면 몇만 원인 겁니다. 그게 한 몇천 개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와, 구조 보강이 돈이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가는구나. 솔직히 그렇게 FM대로 한다 그러면 구조 보강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주택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대충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용 때문에 잘 모르시기도 모르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어떻게 하다 보면 큰 비용 차이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축 위주로 하니까 신축만 제가 유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관련된 이제 유튜브를 조금씩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뭐 1,500만 원에 뭐 집을 고쳤니, 뭐 30년 된 집을 뭐 2-3천만 원에 고쳤니, 이런 게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해라 그러면 절대 하지 못하는 금액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 그분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준에, 제가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생각보다 해보시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영상들을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나하나 다 하면 그 비용이 들어갈까 말까. 재료만 사서 자기가 직접 뭐 2달이든 석 달이든 뭐 1년이든 계속 고치면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니면 또 진짜 저렴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비용으로 집을 고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댓글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좀 정리해서 좀 하지 두서없이 이야기한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중간쯤 보시다가 제가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에 제가 생전 안 보던 책을 좀 많이 읽게 됐는데, 제가 책 읽으면서도 이건 뭐 이렇게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권이 다 제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3, 40권 요 근래에 읽었는데, 지금 생각에 머릿속에 나오는 거는 한두 구절입니다. 근데 그 한두 구절이 저한테 팍팍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 영상이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다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 그 중에 제가 말하는 한 멘트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구절절 이제 두서없이 정리도 안 돼 있고 하지만, 집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또 집을 지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시니까 조금 따분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 영상에서 보면 얼마에 했다, 그게 뭐 3천만 원에 했다, 5천만 원에 했다, 그게 내가 내 집을 3천만 원에 5천만 원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번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면 그때 제가 199만 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댓글을 엄청 욕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그 금액에는 액세서리도 빠져있네, 물건이 빠져있네. 근데 저는 이 집을 짓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 자신합니다. 지금 당장 제 집 화장실 하나를 싹 뜯어 고치는데 200만 원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사람이고 다 작업자들도 알고 단가를 싹 다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다 일반인들 분이 200만 원 안 들이고 할 수 있기는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다 발품을 팔아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작업자들 다 구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통닭을 구워서 뭐 5천 원에 먹었다. 사실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는 통닭이 한 마리 먹으려고 그러면 2만 5천 원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생닭 한 마리 사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서 먹으면 그것도 구워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보고 통닭을 5천 원도 안 들이고 통닭을 먹을 수 있겠구나. 당연히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파는 통닭을 배달을 시켜서 먹는 맛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원단을 따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집에서 미싱을 돌려서 10만 원 안 들이고 옷을 해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이 10만 원 안 들이고 옷을 다 해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상들을 계속 보고 그게 더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에 했네, 누구는 얼마에 했네. 무조건 신축이 좋다, 리모델링을 하지 마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신축은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무조건 해야 되는 집들도 있습니다. 도심에 제가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나을지 리모델링은 할지,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무조건 허물고 신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축을 했을 때 법적 규제를 받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땅은 협소한데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1층을 이제 주차 공간을 써버린다. 상가를 그러면 1층에서 모든 비용이 해결이 되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써버리면 2층, 3층, 4층 새로 신축을 한다 그래서 새가 똑바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건물들은 신축하는 것보다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1층이 해결되니까. 근데 땅이 좀 넓다, 지하까지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신축을 해서 해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신축이 공사 비용이 100이 들어간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뭐 50이나 40이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리모델링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외벽에 이제 공사를 할 때 신축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벽에 외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앙카 고정을 10개만 하면 되는데 한 면적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똑같이 신축만큼 10개를 박아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벽면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뭘 고정을 하려고 드릴로 뚫으면 그냥 쑥쑥 뚫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은 10개 고정만 해도 되는 걸 리모델링에서는 20개, 30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그게 안 됐을 때는 외벽에 틀을 짜서 외장재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벽체도 신축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수직이나 수평이 잘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평활도가 좋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벽체가 다 뜯어나 보면 벽이 기울어져 있고 벽도 수평도 안 맞고 그 면을 다 보수를 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눈 감고 안에는 모르겠고 그냥 바깥에 보이는 것만 좋게 하기 위해서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나 설비 이래 작업할 때도 신축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전부 다 벽을 잘라내고 뭐 파내고 까내고 이런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 하는 그 공정들의 비용이 적게 안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안점은 그냥 신축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은 돈 작게 들어가니까 그냥 리모델링해서 쓸란다, 그렇게 접근하면 들어갈 때는 조금 작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일할 욕심에 금액을 엄청 작게 잡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계속 추가되고 또 뭐 뜯어보면 뭐가 돌발로 생깁니다. 저거 어떻게 할 거야? 눈으로 보면 저걸 어떻게 보강을 하든지 뭐 막아야 되니까 다 안 뜯어보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뜯어보고 계약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뜯고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것도 나오고 뭐 엉망인 것도 나오고 그러면 집주인 봤을 때는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추가되면 나중에는 정리를 해보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때 돼서 완전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 내용을 이야기도 안 하고 사실은 집을 뭐 철거해보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이런 조금 복잡한 내용도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신축하는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내용을 꼭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서 공사를 하고 또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지 뭐 유튜브 보고 이 정도 집 리모델링 하는데 뭐 1억이면 충분하다더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